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한번 살아볼까, 또는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점, 또는 약간의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베트남 여성하고의 결혼 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 베트남에 특히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의 만남이 되게 되면은, 물론, 좋은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결부되어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순수하게 거기에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우리 한국 분들과 연결시켜주는 여성들이 자기가 순수하게 나는 외국 사람과 한번 결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여성들은 아마 정말 드물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이 브로커들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많은 이점들, 특히 경제적인 이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다니면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데에는 많은 이런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돈을 보고 시작한 그런 결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는데 끝이 좋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시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그런 결혼은 조금 배제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람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시작을 해도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과도 아닌 외국 사람과의 그죠. 국제 결혼인데 사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작이 일단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시작이 되려고 하면 우연한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소개를 통한 만남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베트남에 아는 지인이 없다면 소개를 통한 만남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이제 잘 아는 지인이 아니게 되면 그렇게 소개시켜주는 부분들도 아마 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나 별반 다르지 않게 이쁜 여성을 소개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아마 수고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쪽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에 지인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베트남으로 오세요. 베트남으로 오셔가지고 오래 체류할 수 있으시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만남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오랜 시간이 있는데 또는 오래 있지 못해서 이제 여성을 소개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통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라고 하게 되면 사기에 대한 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권유라든지 투자 권유라든지 이런 거 피하시고요. 또 동관계 이런 거 안 하시면은 사기 당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혹하는 정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사업이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으시면은 사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시고 자기 목적에 맞게 그냥 친분을 쌓으시면서 그 친분 중에서 베트남 커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 베트남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 중에는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들은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위를 둘러봐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소개받는 경우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쉽다고 느낍니다. 물론 제가 사는 사회의 이 바운더리가 크지 않아서 베트남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소개받는 거가 힘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많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다 우리들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베트남 여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잦은 만남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경험치를 높여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도 돈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나실 때 돈이 개입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베트남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 또는 자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성 안 만나시면 됩니다. 그 정상적인 여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한국 분들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 내가 만나는 여성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특히 초기에는 돈이 개입되지 않는 만남을 하시는 게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남성과 베트남의 여성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갭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러나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간접적인 요구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개입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초기에는 조금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 와서 이 베트남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의사소통일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통역을 쓰는 경우는 정말 이렇게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겁니다. 통역비도 많이 나올 뿐더러 또는 이제 이성 간의 만남에 통역이 끼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렇게 통역 앱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용하시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또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한국어를 잘하는 우리 베트남 여성을 만나시게 되면 조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렵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오다가 한국어를 잘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기준을 가지고 만나시게 될 텐데,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 여성을 만남으로써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내 의사소통이 조금 원활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하는 경우를 조금 없애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국어를 잘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쁘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갑자기 의사소통이 안 되다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여성들을 만났을 때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한번 사귀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여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상대방을 많이 알려면 자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좋은 권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동거를 조금 같이 살아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여성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조금 빠르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내 그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혼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이 베트남에서의 문화는 어떠냐면 불행한 결혼은 사실 잘 안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 불행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시간을 가지고 극복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회 분위기인데요.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불행한 결혼은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고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보다는 일단 같이 살아보는 것, 동거를 먼저 해보시는 게, 여건이 된다면 동거를 먼저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 나라의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효도에 관한 사상도 있는 것 같고 라고 해서 또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공손하게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 살수록 다른 점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여성들이 중심인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잘 사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베트남에서 아주 부자이거나 권력이거나 잘 사는 남자들은요, 여자 눈치를 안 보고 가정 내에서도 남자의 파워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베트남 가정에서는 여성의 이런 발언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결정권도 더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뭔가를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르게 되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게 되면 여성들의 입김이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으시면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조금 이렇게 살아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강한 여성들도 있고, 베트남에서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여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서로 이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봐야만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 사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 여성하고 외국인들과의 관계, 특히 한국 사람 말고, 꼭 한국 사람들 말고 다낭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같이 살아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완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여기 다낭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도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베트남 여성이 사는 커플이 두 커플이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가 아닌데도요. 그리고 저기 서양인들이 살고 있는 안성 지역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좀 결혼을 해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서양 친구들은 특히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동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각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고 그런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성이 있다, 그런데 여건이 맞다라고 하시면 동거를 조금 해보시고 조금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동거 생활을 끝내는 게 훨씬 더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고, 경제적인 손해도 훨씬 더 적게 보고, 또 양쪽 베트남 여성들도 이혼의 그런 경력이 줄어들게 되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 나라에서는, 여기에서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에서 결혼해서 살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과 도움이 될 말들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 제 조언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 내가 베트남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정보, 관련된 정보 알고 계신 분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